저는 다큐멘터리 PD이기도 하고 주간지 기자이기도 한 김영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일을 한 거는 한 20년 정도 되고요. 그동안 80개국 가까이를 취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가의 난민 캠프 그리고 또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사실 저도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 있다는 자체가 매일매일 감사할 정도로 많은 위험한 순간을 겪으면서 취재를 다녔습니다. 근데 취재를 다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서 벌어졌던 일들, 소리, 왜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제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 정보를 모두와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저의 직업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취재를 다니면서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면 난민 캠프를 가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는 난민의 현실과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난민의 현실들이 굉장히 많은 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를 해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아를 어떻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기아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취재할 때 고민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기아에 대해서 난민 캠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거나 기사를 쓰면 댓글에 항상 달리는 말이 우리나라도 굶는 아이들이 많다. 아프리카 가서 굶는 아이들을 걱정하는 건 당신 취미 생활이냐라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취재를 20년 동안 하면서 제가 겪은 기아의 한 에피소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게 기아인지. 제가 한번 취재할 때 있었던 일은 제가 국경에서 기다리면서 소말리아 난민이 막 넘어오는 그 순간을 촬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그 촬영하러 거길 갔는데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난민이 그렇게 빨리 넘어올까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가자마자 한 엄마와 아이 3명이 넘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국경을 넘어서 왔을 때 아이들의 상태를 처음 보고 제가 가장 놀란 건 아이들의 눈이 초점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가까이 가서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저를 보고 있는데 눈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5일 정도를 굶으면서 걸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5일을 걸어오는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했고 오다가 나무 뿌리 이런 거 아이들이 좀 먹었고 아이가 5명이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숫자를 잘못 세나 여기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이는 5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명은 오다가 굶어서 묻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해서 저도 슬프지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담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다브 캠프가 전부 만석이었습니다. 텐트를 더 이상 공급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묵고 있는 게스트 하우스에 데리고 와서 일단 굶었다고 하니까 제가 비상식량으로 갖고 있던 콘프레이크가 있었는데 그 콘프레이크를 우유에 이렇게 개서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근데 켈로그 콘프레이크가 그렇게 좋은 음식인지 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나서 초점이 맞았어요. 불과 1시간도 안 됐는데 초점이 맞았고 그 음식을 먹고 나서 3시간 후에 장난을 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근데 엄마도 같이 먹으라고 엄마도 이렇게 콘프레이크를 줬는데 엄마가 먹고 나서 1시간 후에는 바닥을 막 기어다니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묻어두고 온 아이들 둘이 생각이 나서 너무 슬프다고.
그걸 보고 느낀 거는 너무 배고파서 감정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전에는 콘프레이크를 먹고 나니까 감정의 영양 공급이 돼서 아마 슬픔이 이제 되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울고 있는 엄마 달래주고, 그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저 하루 종일 취재를 못하면서 그 가족을 보면서 느낀 게, 아, 이게 진짜 기야구나. 먹지 못하니까 감정도 없구나. 아이들이 눈에 초점도 못 맞추고 저기 죽어가는 과정이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취재를 시작한 이래 분쟁 지역을 왜 가느냐, 그 위험한 곳을 왜 가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의 직업은, 이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은 누구든지 어디 가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난민에 대해서 더 많이 아셔야 된다고 그러면 난민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급해 드려서 좀 더 난민에 대한 이해를 높게 해주는 것이 저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하고 가야 되는 직업입니다. 아랍의 봄 시절에 예멘을 취재를 갔을 때 하필이면 운도 없게 그 예멘 수도 사나에서 최초 발표가 이루어지는 날 처음 취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시위 취재하다가 총을 쏘길래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인지도 모르고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굉장히 무서워서 있는데 우리 가이드가 뒷골목 쪽으로 나를 끌고 가가지고 몸을 피신을 해줬는데, 뒷골목 가니까 이제까지 시위하던 사람 다 뒷골목 나보다 먼저 가서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신감도 좀 느끼면서 거기서 이제 그래도 인터뷰를 하고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는 게 제 직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터뷰하고 취재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한 청년이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한테 분명히 저널리스트라고 하면서, 저널리스트 당신 이거 다 봤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봤다고. 그럼 빨리 가서 우리 정부가 나쁜 정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봐야 저는 한국에서 기사 쓰는 정도가 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저한테 희망을 걸었어요. 자기네들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을 어딘가에 한국이라는 나라도 모를 거고, 뭐 지나가면 저한테 계속 차이니스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뭐 어디든 좋으니 뉴스를 좀 알려주세요. 우리 예멘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알았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때 이제 아랍 말로 제가 다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면서 다맘이라고 해서 진짜 우리 얘기 억울한 얘기를 알려줄 거야라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더 많은 사명감을 느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사람들의 목격자로서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저는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봤거든요. 예멘이 폭격이나 예멘이 얼마나 사람 살기 힘든 상황이었고 예멘 사람들이 얼마나 기아에 허덕이는지 저는 봤거든요. 본 사람이 어떻게 침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악플 3,000개 아니라 3만 개가 달려도 계속 저는 이들의 상황을 팩트를 전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 기사를 썼고 또 예멘 난민들을 취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7,000년 동안 산 부족 중에 왜 젊은 사람들이 왔냐면 그 부족에서 나름 제일 장남 피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죠. 그 부족의 피를 잇기 위한 마지막 그 나름 부족에서 왕자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씨감자 역할로 피난 나온 거예요. 예멘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야 2사람, 3사람 다 피난 나올 수 있겠지만 한 사람밖에 피난이 못 나온다. 그럼 장남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 부족의 그 부족장 후계자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멘 난민의 특징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아서
안 가도 되고 우리 장손이라도 살려서 나중에 살아야 된다. 이 폭격에서는 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예멘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멘 난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젊은 남자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그게 가짜 난민으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제주도에 온 500명의 이 난민들은 반드시 그 부족 자기네 7,000년 산 땅으로 돌아갈 거라고 반드시 믿는 것은 예멘을 지금까지 취재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기도 하고, 또 이들이 돌아갈 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이들을 잘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우리 동네에 온 손님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지켜주는 것, 그것이 먼 훗날에 예멘과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는 예멘이 지금처럼 가난한 국가일까, 난민 국가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항상 언제든 인간의 욕심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인간은 이걸 극복하고 공명 공동체로서 서로 나누며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보가 많이 필요하고, 난민에 대한 무지보다는 난민에 대한 더 많은 생각들, 기하에 대한 생각들을 더 고민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 그게 저의 임무이고, 목격자로서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분쟁 지역에 계속 가는 것이고, 어느 순간이 와서 제 마지막이 오더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고, 다음 생에는 저널리스트가 아니고 좀 좋은 직업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